자, 우리가 시험 대비 스케줄로 영상 강의 시작할 건데요. 2차 방정식부터 2차 함수까지. 그래서 이번 주에 조금 영상 보고 공부해야 될 게 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좀 내서 2차 방정식부터 2차 함수까지 시험 범위 공부 열심히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이 뭡니까? 우리가 첫 번째 단원이 2차 방정식 단원인데, 첫 번째 유형은 2차 방정식 풀이 단원이에요. 풀이 유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2차 방정식의 풀이고,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두 가지 방법이 제시가 돼 있죠. 첫 번째는 인수분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x 값을 구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두 번째 과정은 근해 공식.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해결할 수가 있다. 그게 첫 번째 유형이 되겠는데요. 자, 그 조금 전형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른 유형의 좀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로 보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의 한 근을 알파라고 하죠. 그럼 너네가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지금 이 녀석의 2차 방정식의 풀이를 이용을 해야 될까를 머릿속에서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요. 그죠?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중학교 때 배운 인수분해는 안 되고요. 그럼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차안을 뭐를 생각해야 돼? 근해 공식을 생각을 해줘야겠지. 그럼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얘가 x 값이 어떻게 튀어나오겠어요? 좀 복잡하게 나오거든요. x는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더하기 4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나오죠? 계산해 보시면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가 될 거고요.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두 개의 근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서 알파라고 하기도 좀 까다로울 뿐더러 지금 표현해야 되는 식이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기 때문에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 이거야. 이거를 그대로 대입하기에는. 그래서 얘는 x 값을 찾으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 알파라는 근을요, 이 식에다 대입을 하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좀 특이하게 대입형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문제다? 대입형 2차 방정식 문제다. 그래서 좀 특이한 유형을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그럼 알파를 대입한다는 소리가 지금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알파이기 때문에 알파를 이 식에다 대입을 하면 성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성립해야 됩니다. 근이니까요. 성립을 해야 돼요. 그럼 대입을 해보자. 어떻게 되지?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죠? 그럼 지금 알파가 0입니까? 0이 아닙니까? 일단 x의 값을 우리가 실제로 구했기 때문에 얘가 0이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어요. 알파라는 값이 절대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0이 아니라는 걸 알자마자 양변을 알파로 나눠줘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얘도 알파로 나눠주고 우변도 똑같이 알파로 나눠봅시다.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하나씩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요렇게 약분, 요렇게 약분, 요렇게 약분, 하나씩 약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알파가 될 거고요. 두 번째 거는 2가 될 거고 마지막 거는 알파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변은 0이 될 겁니다. 자, 요 상황에서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데 여기 있네 떡하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은 여기 있는 2를 이항을 시켜서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바로 답을 얻어낼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풀이 방법이 뭐다? 대입형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이다. 그런 걸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복소수 범위에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어느 범위까지냐면 중학교 때 인수분해 했던 거는 유리수 범위에서 한 거예요. 유리수 범위.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는 0. 그럼 우리가 이거를 4를 4와 1로 쪼개서 마이너스 둘 다 붙인 다음에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하잖아. 맞죠?
근데 고등학교에 와서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뭐 2 이런 식이 있다고 해보자. 그럼 이런 식은 지금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인수분해가 중학교 때 배운 방법으로는 안 되죠. 택도 없습니다. 왜냐면 얘를 2랑 1로 쪼개서 도저히 마이너스 1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방법을 이제 배워야겠지, 그지? 새로운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인수분해의 원리가 뭔지부터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인수분해의 원리는 사실 이렇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 요렇게 있는 식을요 두 개의 근으로,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해보자. 요 2차 방정식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해보면 이 녀석을 두 개의 근의 곱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도 똑같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거든. 얘도 이 녀석의 근이 뭐야? 이 녀석의 근은 4하고 1이거든. 그러니까 x에서 근을 빼고 x에서 근을 빼서 곱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x에서 4를 빼고 x에서 1을 빼고, 얘도 마찬가지지. x에서 근을 빼고 x에서 근을 빼고. 그래서 앞으로 2차 방정식의 풀이를 인수분해로 표현을 하고 싶으면 x에서 근을 빼고 x에서 근을 빼고 이 방법을 알아두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근을 구해야겠죠. 이런 거를 인수분해하기 위해서는. 그럼 얘는 x는 근이 어떻게 되니?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8이죠. 그럼 계산해 주시면은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4i이기 때문에 얘는 2i가 될 겁니다. 그러면 1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이 바로 두 개의 근인 거야. 이 녀석의 두 근이 하나는 1 플러스 i고 다른 하나는 1 마이너스 i인 거지. 그럼 우리가 얘를 x에서 근 빼고 x에서 근 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겠죠? 얘가 알파랑 얘가 베타인 거니까. 이거 이해돼? 얘도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 전개해주면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될 거고, 얘도 x 마이너스 1 더하기 i가 될 거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여기 있는 문제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6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해라 라고 돼 있으니까 이 녀석의 근의 공식을 먼저 이용해 보자. 그럼 x는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8이니까 8i. 그럼 간단하게 나타내 보면 2분의 약분해서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얘를 근이 하나는 2 플러스 루트 i인 거고 다른 하나는 2 마이너스 루트 i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다? x 빼기 근 곱하기 x 빼기 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전개하시면 몇 번이 답이 될 수 있죠? 요거 전개하시면 3번이 답이 되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유형 1번은 끝났고요. 유형 2번 같이 또 봅시다. 한 근이 주어졌을 때 다른 한 근을 구하는 방법. 자, 근데 얘들아, 한 근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x값이 주어졌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한 근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갑자기 x는 k 이런 식으로 근이 주어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그냥 이 x는 k라는 근을 2차 방정식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대입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풀이가 명확하죠. 그래서 이 유형 2번은 되게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이번에 누구를 근으로 갔는데요? 1을 근으로 갖는다고 돼 있네요. 그럼 요 1을 그대로 대입하는 거야. 식에다가. 어떻게? 1을 여기다 2차 방정식에다가 대입. 그럼 어떻게 되는지 식을 전개해보자. x에다 1을 대입했으니까 맨 앞에는 k, 그 다음에는 a, 그 다음에는 k-1 곱하기 b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개념은 뭐냐면 요거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요 표현입니다.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자, 그럼 요거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K에 대해서 묶어라. 요거랑 똑같은 표현이 되거든요.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나오면 그 뭐뭐에 대해서 묶어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요거 K에 관해서 한번 묶어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일단 전개부터 해야겠죠? 전개부터 해봅시다. K 더하기 A, 그 다음에 BK,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는 0. 그럼 이제 이 식을 K로 묶어주면 1 더하기 B,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는 0이다.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묶은 상태에서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방법은 K에 대해서 묶었잖아. 그럼 그 K에 관한 묶은 식이 있죠. K로 묶은 식을 0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0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K로 묶은 식이 누구예요? 바로 1 더하기 B가 K로 묶은 식 아니야? 요거를 0으로 만들어주자가 그 다음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B 더하기 1이 0이 돼야 되니까 B는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자, 그러면 B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요 항 자체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K 값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가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을 해야 된다는 표현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왜냐면 K 자체가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K로 묶어준 다음에 그 항을 그냥 날려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항 날라갔고요. 그럼 이제 요 항이 얼마가 되면 되겠어? 요 항이 바로 0이 되면 되는 거죠. 왜냐면 둘이 더해서 0이 되면 되니까. 얘는 이미 0이 됐잖아, 그지? 그럼 A 빼기 B가 0이 돼야 되니까 B가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A 더하기 1은 0이 될 거고 A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자, 세 번째 유형은 2차 방정식의 활용인데요. 활용이라고 하면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활용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X값을 제대로 정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활용이 어려운 이유가 뭐다? X의 값을, 그러니까 미지수를 제대로 넣지 않아서 그래요.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X의 값만 제대로 넣을 수 있다면은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X의 값을 어떻게 넣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잖아요.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가. 그랬을 때 맨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물어보는 게 뭐냐면 직사각형의 짧은 변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물어보는 녀석을 뭐라고 특정을 하자? 이 변의 길이. 직사각형의 짧은 변의 길이를 뭐라고 두면 돼요? 얘를 x라고 두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직사각형, 여기 직사각형 보이는 게 지금 파란색 직사각형이 보이는데 짧은 변의 길이니까 누구예요? 바로 얘죠. 요 녀석이 지금 x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 짧은 변의 길이가 x가 되고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게 지름의 길이가, 원의 지름의 길이가 26, 그리고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68이니까 자,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우리가 68이라고 두면요, 여기를 y라고 한번 미지로 줘볼까요? 여기를 y라고 한번 둬볼까?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가 x라고 뒀잖아, 그지? 그러면 둘레의 길이라는 거는 y가 몇 개 있어? 똑같은 게 두 개 있잖아, 위아래로, 그지? 그리고 x는 똑같은 게 몇 개 있니? 두 개, 얘도 두 개예요. 세로가 두 개니까. 그럼 우리가 68이라는 둘레의 길이는 x가 두 개, 그리고 y가 두 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둘이 같다. 그러면 x 더하기 y가 얼마예요? 2로 약분하면 34가 되겠죠. 그래서 y라는 미지수를 우리가 다시 x로 바꿔야 되니까 y라는 미지수는 34에서 x를 빼면 되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식을 얻어냈다면 가로의 길이를 이제 y를 지워버리고요, 가로의 길이를 뭐라고 쓰면 됩니까?
얘 자체를 34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시면 되겠죠? 왜냐면 직각삼각형이 주어져 있잖아. 떡하니 어디에 주어져 있니? 직각삼각형이 요렇게 직각삼각형이죠. 90도. 그럼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x의 제곱 더하기 34 마이너스 x의 제곱, 요게 빗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지금 34죠? 아 26이구나. 26의 제곱. 요 2차 방정식을 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계산해 볼까요? 일단 x제곱 그 다음에 34 두 번 곱하면 얼마니? 34 더블 하면은 4, 4, 16, 3, 4, 12, 13, 3, 4, 12, 3, 3, 9. 그러면 1156이 되겠네요. 1156, 1156 마이너스 그리고 68x죠. 완전 제곱식 하면 더하기 x제곱. 요게 얼마냐? 요게 26을 또 두 번 곱해야 되네요. 26제곱. 66에 36, 6, 22, 156, 6, 22, 2, 4, 5, 그럼 6, 7, 6이 되겠네요. 6, 7, 6. 그럼 한쪽으로 쭉 몰아주자. 2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8x. 그리고 1156에서 676을 빼면 되니까 08, 04, 480이 되겠네요. 더하기 480. 요게 0이다. 그럼 양변을 2로 약분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4x 더하기 240. 요게 0이다. 그럼 요거 인수분해가 가능한가? 이 인수분해가 가능하네요. 24랑 10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x 빼기 24, x 빼기 10. 그럼 x 값이 얼마예요? 10 또는 24죠. 10 또는 24. 근데 짧은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변의 길이를 만약에 10이라고 둔다면 여기 변의 길이 24겠죠. 그죠? 근데 반대로 여기 변의 길이를 24라고 둬버리면은 여기 변의 길이가 10이 돼버리기 때문에 짧은 변의 길이는 얼마다? 1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변의 길이 얼마? 1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활용 x값만 잘 넣으시면 어렵지 않겠죠? 이렇게 다시 풀어보세요. 그 다음 유형 4번 봅시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판별식 개념이 들어가는데, 자, 개념 복습 한번 하고 갑시다. 자, 판별식이라는 게 뭐예요? 판별식. 판별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흔히 D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죠. 근데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겁니다. 몇 개인지 세는 거예요. 자, 그럼 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무엇을 갖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냐면, 자, 근의 공식 가져와 볼까요? 근의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이게 근의 공식인데 여기서 바로 여기 루트 안에 들어있는 요 녀석이 바로 판별식이 되는 겁니다. 요 루트 안에 들어있는 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판별식이에요. 왜 얘가 판별식이냐? 앞에 뭐가 있죠?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지금 있기 때문에 개수를 우리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게 관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지? 루트가 살아있지 않아? 루트가 예를 들어서 루트 7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 2개. 2개가 된다. 서로 다른 실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2개, 실근 2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만약에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가 0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그냥 0이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실근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냥 실근 하나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표현으로 중근.
이라고 얘기를 하죠. 얘는 한계. 그 다음 마지막으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면,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근을 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허근은 아예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죠. 그럼 얘는 애초에 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가 있어요? 없죠. 아예 애초에 이 녀석은 근이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얘는 뭐라고 하면 돼요? 근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또는 만약에 허근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근이 없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는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허근이 고려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 마이너스 7은 뭐로 바꾸면 돼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i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실근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지.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두 개를 묶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요렇게 두 개를 묶어서 실근을 갖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요거 두 개를 묶어서. 왜냐면 얘가 허근이잖아. 얘가 허근이기 때문에 얘네 두 개를, 위에 거 두 개를 묶어서 실근을 갖는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근을 갖는 조건. 그럼 얘를 조금 쉽게 얘기를 한다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허근을 갖는 거는 그냥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개념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존재하는데 이 녀석이 실근을 갖는데요. 그럼 쌤이 실근을 갖는다? 아까 요거 바로 떠올려야 되죠?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d 바로 써보자. 이 식에서 d는 얼마예요? 일단 마이너스 2에 m 더하기 3을 전체 제곱해줘야 되죠. 요 녀석을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4m 제곱을 해주면 되겠네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 계산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되죠? 일단 4에 m 더하기 3의 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4m 제곱,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거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4에 m 제곱 더하기 6m 더하기 9 마이너스 4m 제곱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계산해 주시면 4m 제곱은 사라지고 24m 더하기 3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m의 값으로 바꿔줘 볼까? 양변을 24로 나눠주자, 양변을. 그럼 m 더하기 얘는 24분의 36이니까 2분의 3이 될 거예요. 요렇게 크거나 같다. 그럼 m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 많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때는 수직선을 좀 이용을 하세요. 수직선. 어떻게? 수직선 이렇게 그어주시고,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값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존재를 하는 거거든. 마이너스 2분의 3. 이거 마이너스 1.5잖아.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1.5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고요. 근데 그때 정수 m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돼 있으니까 정수의 값의 최소값은 바로 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요 값. 그래서 답으로 체크할 때는 요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x에 대한 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자, 두 개 중에서 한 개의 방정식만 실근을 가져야 된대. 한 개의 방정식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두 개의 2차 방정식 중에서 하나는 뭐 예를 든 거예요. d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어때야 되는 거야? 얘는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조건은 어떻게 되겠어? 두 번째 조건, 이번에는 얘가 요 식이 판별식이 0보다 작아 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번엔 두 번째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이렇게 되면 한 개의 방정식만 실근을 가질 수가 있는 꼴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우린 첫 번째 조건부터 한번 풀어보자.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두 번째 식은 0보다 작은 경우, 요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판별식 써보자. 첫 번째 식 4 마이너스 4a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두 번째 식은 판별식 쓰시면 16 마이너스 4에 2a 마이너스 6 요게 0보다 작다. 그럼 요거 계산해 주시면 4가 4a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식은 16 마이너스 8a 더하기 2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8a 더하기 얼마예요? 40. 요게 0보다 작다. 그럼 8a는 40보다 크다. 그럼 a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의 부등식을 하나로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수직선에 나타내면은 수직선 이렇게 나타내시면 얘는 1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거는 5보다 크다네. 그럼 얘들아 요렇게 만들어지면은 이 1번 범위에서는 공통범위가 나오지가 않네요. 그죠? 둘이 겹치는 게 없잖아. 그지? 그럼 1번 범위는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 두 번째 범위 해볼까? 두 번째 범위는 이번에는 4 빼기 4a가 0보다 작고 반대로 해주면 돼요. 그냥 여기 아까 0보다 크거나 같았으니까 이번에는 작다. 그 두 번째 아까 여기서는 0보다 작다였으니까 이번에는 크다라고 바꿔주면 되겠네. 16 마이너스 4에 2a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또 계산해 보시면 얘는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a 더하기 42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a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아 잠깐 쏘리 여기 등호가 없네요. 요거 그냥 a가 1보다 크다로 바꿔주시면 되겠다. 자 그럼 요거 두 개도 수직선에 올려볼까? 하나는 1보다 크다고 하나는 1보다 크다. 다른 하나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는 공통범위가 생기네요. 1보다 크다부터 5보다 작거나 같다까지.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정수 A의 개수는 일단 2 되고요. 3 되고요. 4 되고요. 5 되고요. 몇 개입니까? 4개죠. 그래서 답을 4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은 안 되죠. 1은 1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정수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4번 유형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섯 번째 유형은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입니다. 자, 중근을 가진다는 조건은 위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듯이 판별식이 어떠면 되죠? 0이면 된다. 요거 하나 개념만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문제 바로 보시면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이 녀석이 중근을 가져야 된대요. 그러면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바로 씁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4m의 전체 제곱, 이게 b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2m, 요게 a죠. 그죠? 그 다음에 c는 상수항이니까 m-1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요게 0이 되어야만 한다. 요걸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맨 앞에부터 계산을 해주면 16m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에 2m 제곱 마이너스 2m 요게 0이다. 먼저 4로 약분을 좀 해줄까요? 4로 이렇게 약분을 해줄까? 그러면은 얘가 4m 제곱 마이너스 2m 제곱 마이너스 2m 요게 0이다. 그러면은 4m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 제곱 더하기 2m 요게 0이 되겠네요. 그럼 계산해 주시면 2m 제곱 더하기 2m인데 요게 0이다. 그럼 이거 뭐로 묶어낼 수가 있죠? 2m으로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m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게 0이 되는 m의 값을 계산하시면 m은 0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수 m의 값과 그때의 중근을 알파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m의 값이 2개 나왔네요. 그죠? m의 값이 2개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m의 값이 2개가 나온다면 그 중에 과연 누가 m이 될 것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m이 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m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2차 방정식이 붕괴가 되죠.
2차 방정식이 붕괴가 된다는 얘기는 x제곱의 개수가 0이 된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x제곱의 개수가 0이 되면 2차 방정식이 붕괴해버려요. 그러니까 2차식이 아니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m이 0인 값은 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요거 지워주면 m은 마이너스 1이 돼야만 하겠죠. 그럼 m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줍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x,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는 0.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0이다. 그럼 얘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그러므로 x는 얼마?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x는 1이고 m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 마이너스 1과 1을 더하면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5번은 풀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6번 유형 봅시다. 이번에는 중근을 활용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중근을 활용한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는 식이 나왔는데 그때 이 A, B, C를 세변으로 하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즉 A, B, C의 뭐를 찾아내라? A, B, C의 관계식을 써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관계식을 써라. 그럼 A, B, C의 관계식을 쓰기 위해서 판별식을 먼저 써봅시다. 왜냐면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요. 그럼 D는 0을 먼저 써야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에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에 A 더하기 C의 제곱, 요게 0이다. 계산해 주시면 앞에 거 완전 제곱식 해주자. 그럼 4에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4에 A 더하기 C의 제곱, 요게 0이다. 그럼 전개 한번 쭉 해볼게요. 그럼 4를 약분 먼저 해주자. 양변을 4로 나눠서 약분을 이렇게 해줍시다. 그럼 맨 앞에 있는 식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c 더하기 c의 제곱, 요게 0이 되겠죠? 그러면 a제곱 사라지고 어떤 식이 나오냐면 2ab 마이너스 2ac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은 0이다.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요거를 두 개씩 좀 인수분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줄 거냐면 앞에 두 식은 2a로 묶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2a에 b 빼기 c, 그리고 뒤에 있는 요 두 개의 식은요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 해줄 거예요. 그럼 b 더하기 c 곱하기 b 마이너스 c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얘를 b 빼기 c로 묶어버리자. 그럼 어떻게 되죠? 식이 b 빼기 c로 묶어주면 2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다.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근데 지금 이 식 자체가 지금 0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 a랑 b랑 c랑은 어떤 값이죠? a, b, c는 세변의 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a, b, c는 더해서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a랑 b랑 c를 더해서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다 양수니까. 양수를 더했는데 어떻게 0이 되니, 그지? 그럼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 b 빼기 c가. 즉 그 얘기는 답이 b랑 c랑 동일하다, 요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에 요거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이등변 삼각형. 근데 누구랑 같은? b랑 c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래서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근의 활용도 봤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허근을 가질 조건 봅시다. 허근. 자, 허근을 가질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제 너네가 익숙해져야 돼, 얘들아. 실근을 가질 조건은 어떻게 했었지? 실근을 가질 조건. 얘는 어떻게 했어? 판별식이 어떻게 됐니? 0보다 크거나 같았죠. 근데 이제는 허근을 갖는 조건이니까 그냥 어떻게 되면 돼? 허근을 갖는 조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실근을 갖는 조건과 허근을 갖는 조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그럼 일단 2차 방정식 요 녀석이
중근을 갖는데요. 첫 번째 조건이 요거죠.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2차 방정식 요 식이 허근을 갖는다. 요게 두 번째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을 이용을 해서 첫 번째 조건에서는 판별식이 0이다를 써야겠죠. 그러면 b의 제곱이 4k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6이 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니까 k 제곱은 4 이렇게 될 거고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이게 첫 번째 답이고요. 두 번째 경우는 두 번째 요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지면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써줍시다. 그러면 b의 제곱이 얼마예요? 4. 그리고 더하기 8k 이렇게 되겠죠. 얘가 0보다 작다. 이게 허근을 갖는 조건이 되겠죠. 그럼 8k는 마이너스 4보다 작고 k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 요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답이 돼야겠죠. 그죠? 그럼 1번에서는 k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왔는데 두 번째 조건에서는 k는 얘가 다른 말로 음수면 되는 거죠. k가. 그렇기 때문에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중에서 누구만 답이 될 수가 있다? 마이너스 2만 답이 될 수가 있다. 그럼 답은 마이너스 2, 1번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유형. 개수가 문자인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자, 개수가 숫자가 나오지 않고 문자가 나왔을 때는 판별식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2차 방정식이 뭐래요? 이 녀석이 중근을 가져야 된대요. 그리고 두 번째 식에서는 요 2차 방정식이 판별해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식에서는 요 판별식을 어떻게 계산을 해봐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첫 번째 식을 좀 이용을 해서 자, 중근을 가질 때니까 첫 번째 식의 판별식 써보자. 그럼 어떻게 되죠? b의 제곱이 4a 제곱이 되겠네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4. 어차피 여기 최고차의 개수는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c의 값이 얼마야? 상수항이 마이너스 a 더하기 6이네. 요게 0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계산해 주시면 4a 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24는 0이다. 양변을 4로 나눠줍시다. 그럼 a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인수분해까지 가능하니까 a의 값을 계산해 주시면 a는 인수분해부터 하자. 인수분해부터 해주면 a 더하기 3 곱하기 a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럼 a 값이 얼마가 되죠? 2 또는 마이너스 3. 그럼 a가 두 가지가 나왔으니까 두 가지 다 대입을 해보자. 일단 첫 번째 a가 2일 때부터 계산을 해볼까요? 그럼 a가 2일 때는요. 요 2차 방정식 두 번째 식이 2x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3은 0 이렇게 될 거고요. a가 마이너스 3이라면은 두 번째 식이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각각의 판별식을 계산해 보시면 요 첫 번째 식은요 25에서 마이너스 24죠. 0보다 크네. 그럼 얘는 서로 다른 뭐예요? 두 실근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식에서는 판별식의 값이 얼마냐면 25 똑같이 25인데 얘도 마이너스 24네. 그죠? 그러니까 얘도 0보다 크네요. 그러니까 똑같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a가 2일 때도 서로 다른 두 실근, a가 마이너스 3이어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두 번째 식은 무조건적으로 d가 0보다 크겠네요. 그 얘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뭐 어렵지 않겠죠? 그 다음 일단 오늘은 9번을 마지막 유형으로 문제를 마지막으로 끝낼 겁니다. 자, 일단 9번 유형을 같이 보시면 아까 쌤이랑 푼 유형이에요. 유형 속에 들어있었죠. 모모의 값에 관계없이 자, 그러면 여기서는 개념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모모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은 중근을 갖는다. 두 가지 개념이 섞여 있는 건데요. 첫 번째 개념은 여기 첫 줄에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요게 첫 번째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중근을 갖는다. 요게 두 번째 개념. 그러면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중근을 갖는다. 이 두 번째 개념부터 써먹어야 돼요, 우리가. 그럼 중근을 갖는다가 뭐죠? 중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첫 풀이 순서가 일단 중근을 갖는다니까 판별식이 0이랑 같다. 이걸 써주는 겁니다. 중근을 갖는. 이 두 번째 조건을 먼저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판별식이 0이다를 썼으면 그 다음에 이제 모모의 값에 관계없이 뭐죠? 이 모모를 우리가 K라고 흔히 많이 쓰거든요. 그럼 K의 값에 관계가 없으니까 두 번째로 K에 관해서 식을 묶는 거죠. K로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K로 묶었으면 마지막 단계가 이제 뭐냐? K에 묶인 식이 얼마가 되면 돼? 얘가 0이 되게끔 해달라. 요 유형입니다. 아시겠죠? 요 1, 2, 3단계만 잘 지켜주시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보시면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우리가 지금 배운 개념이 나왔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중근을 갖는다. 즉 판별식이 0이다. 이를 이용을 해봅시다. 그럼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얘들아, 요게 x제곱항이고요. 그 다음에 x양은 요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나머지는 전체가 다 상수항인 거예요. 얘가 전체가 다 C인 거야. 얘가 1이 A인 거고 요게 B인 거죠. 헷갈릴 경우에는 이렇게 체크하고 하셔도 돼요. 알겠죠? 그럼 판별식이 0이니까 일단 4K 제곱이겠네. 그지? B의 제곱이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4에 어차피 A는 1이잖아. 그럼 이 C만 쓰면 되겠네. C는 K제곱 더하기 AK 더하기 소리. 쌤이 잘못 봤구나. X가 여기 있네. 그죠? X가 있으니까 요 식을 이대로 쓰면 안 되겠네요. 이대로 쓰면 안 되고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다시 써줘야겠죠. 그럼 D가 0이라는 걸 쓰기 전에 내림차순으로 다시 한번 써보면 2 마이너스 2K의 X 그 다음에 K제곱 더하기 AK 더하기 B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야겠네요. 그죠? 내림차순으로 긴급하게 좀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 쓰자. 그러면 2 마이너스 2K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의 K제곱 AK 더하기 B 마이너스 1 요게 0이다. 그럼 계산해 주시면 4 마이너스 8K 더하기 4K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4AK 마이너스 4B 더하기 4는 0이다. 자, 그럼 누가 사라져요? 4K 제곱 사라지죠. 소거됩니다. 그 다음에 남은 식을 이제 두 번째 이용하는 거예요. K에 관해서 식을 묶는다. 그럼 이제 K에 대해서 식을 묶으면 K로 이렇게 묶어볼까요? K로 묶어주시면 일단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요렇게밖에 안 묶이지, 그지? 나머지는 그대로 계산해주면 돼요. 바로 마이너스 4B 하나 쓰시고 상수항 더하면 8은 0이다. 이렇게. 그럼 이제 마지막 3단계 K에 대해서 묶인 식이 0이다. 요걸 써줘야 되니까 얘가 0이다. 그러면 A가 얼마가 될까요? A가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이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돼야겠죠. 그러면 K에 대한 묶인 식이 0이 됐잖아. 요 항 자체가 0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항도 얘도 0이 돼야 돼. 얘도. 그럼 얘도 0이 돼야 전체적으로 0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4B 더하기 8이 0이다. 그럼 B는 얼마? 2다. 그래서 A와 B를 둘 다 구했고 둘이 더하면 0이 된다. 라는 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요거 숙제예요. 요거 숙제니까 잘 계산해 주시고 숙제로 잘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10번 유형부터 같이 보도록 합시다. 고생했어요.